간단한 총평은 이번에 지난번 대비 3월 대비 쉬운 문항은 그냥 비슷비슷했어. 그냥 12번까지는 비슷비슷하고 13번까지는. 근데 이제 14번, 15번, 21번 얘가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아.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좀 올랐을 거라고 예측하는 이유가 이제 앞전 문항이 쉬운 대비 우리가 공부를 한 달 동안 더 한 거잖아. 그지? 한 달 동안 공부를 더 한 거니까 약간 나는 오를 거라고 예상되는데 지금 수줍어서 얘기 안 하는 거지? 수줍어서 얘기 안 하는 거로 할게. 일단은 문항을 훑어보면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한번 조금씩 가보자고. 자, 그래서 뭐 앞장 역시나 마찬가지로 무난히 흘러가지. 무난히 흘러간다. 실제로 계산하는 양이 요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요 5번도 마찬가지로 전혀 어렵지 않은 문항이었고 6번도 아직 우리 책으로는 안 했지만 아마 개별적으로 뭔가 수투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뭐 어렵지 않은 문항이지 그냥. 그지? 넘어가고 7번 로그 문제도 무난하죠. 그냥 왼쪽 거 바꿔가지고 오른쪽에 넣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얘도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8번을 아마 다음 책에서 배우게 될 건데 8번 풀이가 선생님의 실제 풀이고 요거는 8번 풀이 잠깐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선생님한테 배우게 될 건데 무한대로 가는 데서 최고차항의 개수 구하고 즉 얘가 최고차항의 개수야. 최고차. 자, 그 다음에 0으로 가는 거에서 최저차항의 개수가 나와. 얘가 x의 3승이니까 fx의 최저차항이 x의 3승이 돼야 되고 거기에 개수가 k다 해서 한 번에 이렇게 식이 보자마자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f 지금 얘네 보면 f2의 값을 구해달라는데 여기 f1이 2라고 나와 있지. 그거 가지고 k 구하고 f2 구하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그래서 만약에 최저차항 개념을 알면은 최저차항이 3차항인데 그 2차항까지를 미지수 안 두고 출발해도 되거든. ax제곱 bx 더하기 c 뭐 이런 거. 그런 거 뭐. 근데 아마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 개념을 따로 배우지 않아도 저 x의 3승 보면 최저차가 3승일 거다 라는 거 우리가 판단 금방 되거든. 자, 그 다음으로 가서 9번으로 가볼게. 9번으로 가서 9번은 사실 기본 문제지, 기본 문제. 그지? 왜냐면 중근을 갖도록이니까 판별식 바로 쓴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얘가 3월 대비 별로 어렵지 않은 시험이라고 얘기를 한 게 지금 9번 같은 게 더 쉬워졌어. 자, 그래서 9번은 우리가 뭐해? 판별식 쓴 다음에 판별식 쓰면은 요런 방정식이 완성이 되고 하나로 통일해서 인수분해 한 다음에 인수분해하면 이제 4 또는 마이너스 4분의 1 나오는데 4는 사인 세타가 못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치고 사인 함수 그려서 마이너스 4분의 1 되는 거 4파이까지 그리고 그러면 얘네가 이제 대칭성 때문에 얘네 2분의 3파이, 2분의 7파이 각각의 2배씩이 되거든. 알파, 베타 얘는 2 곱하기 2분의 3파이랑 같아. 대칭성 갖는 건 이렇게 빨리 계산하면 돼. 됐죠? 그래서 그냥 바로 10파이 이렇게 무난히 나온다. 자, 혹시 자꾸 시험이 어려운 친구들은 이거 10번, 11번 때문이야. 이거 10번, 11번이 수투를 그냥 간단히 공부하면 이제 문제가 되게 쉬운 문제가 되는 거야. 물론 나는 여기서 이제 수능 도구 활용해가지고 계산을 좀 빨리 해놓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10번이 막 헤매. 그러면은 이 시험 자체가 막 쉬운 문제가 쉬운 게 맞나 이럴 수도 있다는 건데, 보통은 이제 이거 해결되면 금방금방 어렵지 않은 시험이 돼. 자, 다시 볼게. t = 0일 때 원점 출발. 속도함수의 그래프래. 인수분해 해봤고,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그 그래프를 그려봤어. 자, 이제 볼게. t = 3분의 1에서 운동방향 바뀌냐. 속도의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데서 운동방향 바뀐다. 3분의 1에서 운동방향 바뀐다. 속도의 부호 변화가 일어나면 운동방향이 바뀌는 거야. 자, 그래서 기억 맞다. 니은 t = 1일 때 위치를 구해달래. t = 1이면 여기야. 그럼 우리가 이제 속도함수를 적분하는 게 위치의 변화량을 계산하는 거야. 얼마나 위치가 변했나를 계산하는 거야. 자, 근데 얘네 0부터 1까지 이거 적분해 보면 0대. 자, 근데 선생님은 이제 뭐를 가르치냐면 2차 함수의 길이비를 가르치거든. 이제 나중에
3차 함수의 길이비를 활용한 2차 함수의 어떤 적분에서 길이비를 가르쳐. 얘가 지금 여기가 1대 2가 되면 요 넓이랑 요 넓이가 같아지는 상황이 생기거든. 그건 나중에 배울 거야, 우리도. 자,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여기 넓이 같기 때문에 적분해봤자 어차피 0 된다. 이거 적분을 안 해봐도 안다, 이 얘기야. 이해됐어? 적분을 안 해봐도 안다. 그래서 선생님이 보면 이제 저기를 계산을 안 해. 적분을 계산을 안 해. 어쨌든 얘도 그래서 넓이가 같기 때문에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0이 돼야 돼. 뭐 그런 것들이 흔들리면 이런 문제들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보통 수험생은 흔들리지 않아. 다시 와서 시각 t = 0에서 1까지 움직인 거리는 27분의 8이냐. 방금 전에 얘기했지. 여기랑 여기랑 넓이 어떻다고? 같다라고 얘기했어. 길이비가 1대 2라서. 자, 그러면 여기의 넓이는 넓이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에 좌표 1 빼기 3분의 1 뺀 다음에 3승해가지고 계산이 빠르게 돼. 이거는 수험생이면 웬만하면 알게 돼. 절반 50%의 수험생이 아는 공식이야. 거기에 이 넓이를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얘가 넓이가 아까 내가 같다 그랬잖아. 그래서 곱하기 그냥 2하면 그게 움직인 거리가 바로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 좀 특이한 건 뭐야? 선생님은 넓이 공식을 활용해서 계산을 거의 안 했다라는 거야. 이해되죠? 자, 나중에 다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넓이 공식은 알고 있지? 넓이 공식은 알고 있지? 오케이. 근데 교과서만 공부한 친구들은 당연히 안 돼 있고. 자, 넘어갑시다. 다음으로. (11번) 문제는 되게 잘 만든 문제고, 이게 지금 요새 평가원이 자꾸 이런 식으로 내는데 딱 그 컨셉으로 문제를 낸 거야. 자, 보자고.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다음을 만족한다. a 곱하기 b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 저기서 a랑 b랑은 건 지금 뭐냐면 저 직선이야. 양수 x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림부터 얘를 따로 그리고 출발하면 의외로 문제가 어려운 거야. 근데 우리가 한 뭐라 그럴까 몇 회 전인가? 재작년이랑 2년 전이랑 3년 전에 21번에 요런 부등식이 많이 등장했었어. 그때 많이 했던 행동이 얘랑 교점을 찾는 행동이야. 왜냐면 이 함수가 얘네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 교점을 구하는 거는 당연히 자연스러운 상황이야. 됐어? 그래서 이게 뒤에 게 안 그려져, 참고로. 앞에 거는 뭐 그려질지 모르겠는데 뒤에 게 잘 안 그려져. 오케이? 뒤에 게 인수분해도 안 되고 도함수도 인수분해가 안 돼. 그래서 얘를 그리는 게 좀 어려워, 지금.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바로 따로 안 그리고 얘네들 어떻게 한다? 얘네들의 교점을 찾아버릴 거야. 자, 교점을 찾으면 요 함수와 같다라고 놓고 걔네 이제 2항에서 식 정리해보면 되게 우리가 자주 보는 이쁜 형태로 식이 정리가 돼.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럼 걔네를 인수분해.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딱 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림에 대한 스케치를 할 수가 있어. 얘는 내가 안 그려준다 그랬잖아. 이거 되게 잘 낸 문제야. 이게 평가원이 이런 컨셉으로 많이 내.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와 마이너스 1에서 뚫는 교점을 가지게 되고 1에서 접하는 교점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에 맞춰서 얘를 대략적으로 스케치를 해본 거지. 해설에는 이 스케치 안 해. 그냥 결론만 얘기하고 넘어가.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스케치를 이렇게 해준 뒤에 이제 우리가 0에서의 절편 왜 찾냐면은 얘네가 0 양수만 확인해 달라고 나와 있어. 자, 그래서 0 오른쪽에서만 위치 관계를 해석할 거고 직선이 0 오른쪽에서 3차 함수와 2차 함수 사이로 들어가야 된대. 그러면 얘네들은 반드시 이 점을 접하면서 지나가고 있는 형태여야 돼.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나 3차 함수 잡아서 접선의 기울기 구하고 또 2차 함수, 3차 함수의 이 교점의 x좌표가 1이니까 1에서의 함수값 얘한테 대입해서 구하고 하면은 두 개의 식이 나오기 때문에 ax 더하기 b가 그냥 나오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냐? 얘 미분한 다음에 1 집어넣고 저기다 1 집어넣어서 함수값 두 개를 구한다. 함수값이랑 미분계수값 두 개를 구한다라는 얘기야. 안 어렵지? 그래서 내가 11번까지가 지금 쉽다라고 얘기했잖아. 공부한 친구들한테. 됐지? 자, 12번 가볼게. 12번 이제 우리 이거는 나갔기 때문에 진도를 우리가 한번 꼼꼼히 살펴볼게. 문제를.
자, 공차가 정수인 등차 수열 AN, BN에 대해서 CN이 AN 빼기 BN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등차 빼기 등차하면 등차가 된다라는 걸 배웠어. 걱정 안 해도 돼. 다음 책에서 또 배워. 등차 빼기 등차는 등차야. 등차 더하기 등차도 등차고. 따라서 CN은 지금 현재 등차다라는 거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걸 모르면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 되게. 자, 다시 와서 자, CN은 등차기 때문에 요거는 해설이랑 많이 달라. 해설보다 훨씬 쉬워 이게. 자, 그래서 다시 보면 C1은 8. 등차 수열 CN에 첫 번째 항 주어져 있고. 자, 그 다음에 CM-1, CM 더하기 1. 항상 우리가 이거 어떤 항의 합을 보면 등차 중항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랬지. 자, 따라서 얘네들의 그러니까 얘네들의 합으로 알 수 있는 거는 ECM이야, ECM. 등차 중항. 그래서 CM이 0이다라는 거 최종적으로 알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사실 여기 초록색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는 내가 뒤에 식을 먼저 해석한 다음에 마지막에 필요해서 써놓은 거야. 그 과정, 이거 일단은 나중에 왜 이걸 구해놓은 건지 얘기를 해줄게. 자, 다시 밑으로 와서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의 AK가 16이다 라고 나와 있어.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거지. 요거 2분의 더해지는 항의 개수 M개, 그 다음에 첫 항 플러스 끝항이라는 식, 이렇게 됐어? 얘가 16이다 라는 거고, 내가 왜 이 식을 쓰는지 바로 알게 될 거야. 2분의 M의 첫 항 플러스 끝항, 얘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근데 얘네 두 개를 빼면 가나로 식이 표현이 돼. 얘네 두 개, 내가 얘를 뭔지 모르니까 그냥 일단 미지수, 그리고 이 값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네를 빼볼 거야. 이렇게 빼봐. 자, 빼보면 2분의 m이 공통 인수일 거고 a1 빼기 b1이 뭐가 돼? 8이 되겠지. 8. a1 빼기 b1, c1이니까 an 빼기 bm이 뭐가 돼? 0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여기 더하기 그냥 0으로 이렇게 k 값이 마무리가 되는 거야. 바로. 이해돼? 자, 그래서 k란 우리가 구해야 되는 k 값의 최소값인데 그 k 값은 뭐랑 같아? 4m의 최소값이 4m의 최소값을 구하는 상황이랑 똑같은 거야. 아, 그러면 내가 이제 뭐야? 밑에 위에 공차가 정수라는 사실이 있잖아. 나는 식을 지금 현재 m으로 구했잖아. 공차가 정수래. m도 물론 자연수고. 그지? 물론 걔네들. 그래서 공차로 최대한 표현해 보는 거지, 얘를. m을. 그래서 CM을 구해 본 거야. CM을 구해서 CM이 0이다라는 사실에 의해서 8 더하기 m 빼기 1d. 그냥 이건 일반한 공식 쓴 거야. 제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m은 1 빼기 d분의 8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는 거야. 즉 k라는 값은 4 마이너스 d분의 32와 같게 된다. 됐지? 자, 근데 우리가 저 k, 이제 d 뭐야? d가 정수란 말이야. 정수 집어넣어서 얘네들 k의 뭐를 구하는 거야? 최소값 구하는 거야. 이해돼? 정수 집어넣어서. 그렇게 구한 최소값이 뭐가 되냐? k가 이제 마이너스 1일 때 k의 최소값을 갖게 돼. 여기 4라는 거 계산 좀 잘못했네. 4 어디서 계산이 잘못된 거야? 16-k 뺄 때? 여기는 다시 계산해봐요. 뭐 어려운 계산 아니니까. 뺄 때 여기가 16-k구나. 오케이. 16-k. 요걸 k는 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계산이 틀렸네. 그지? 그래서 k는 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k는 16-4임 이렇게 돼. 그래서 m에다가 뭐 집어넣어? 아까 말했던 이제 1-d분의 그 식을 여기다가 딱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마무리. 그래서 계산해보면 12 플러스 d분의 32가 나와. 됐지? 자, 근데 내가 저렇게 d분의 32로 바꿔봐야지라는 생각을 어떻게 해봤냐. 저런 기출이 있어. 똑같은 기출이 있어. 한번 풀어봤기 때문에 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게 아마 솔루션 풀이보다 간결할 거야. 넘어갈게. 다음으로 갑시다.
모든 항의 개수가 정수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리미트 x가 k로 간다 일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의 값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에서 이제 저 극한이 모든 k에 대해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거는 1이랑 마이너스 1에서도 극한 존재해야 되니까 0분의 0꼴 때문에 f1은 0, f-1은 0. 대체 이거는 뭐 다 잡고 출발했을 거고 3차 함수인데 벌써 2개의 인수가 나온 거야. 3차 함수인데 2개의 인수가 나왔다. 자,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x세제곱 더하기 1분의 fx의 값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 m의 개수가 3개가 된다라고 나왔어. 자, 지금 2개의 인수 나왔다 그랬지. 그러면 우리 3차 함수 개수가 정수라는 사실, 그 다음에 미지수는 2개인 거야. 보통 미지수 4개야. 3차 함수는. 최고차항계 개수까지 하면은 ax 3승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 이렇게 되잖아. 그지? 미지수 4개인데 2개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미지수 2개로 줄어 있는데 하나 더 있네, 식이. f0가 마이너스 7. 자, 그래서 선생님은 식 fx를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냐? x-1, x 더하기 1, x-1, 그 다음에 ax에 더하기 7이라고 정리를 했어. 됐어? ax 더하기 b로 놓고 f0이 마이너스 7이다 갖고 구한 거야. 여기까지는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이야, 그지? 여기까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근데 이제 문제 보면은 마지막에 정수 3개 세팅. 리미트 x가. 자, 이 문제까지가 딱 쉬워. 이 문제까지가 딱 쉬워. 리미트 x가 m으로 간다 이럴 때 요거 분자에 넣어놓고 분모에 x 세제곱 더하기 1이 있어. 얘 인수분해 때리면 x 더하기 1에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야. 됐지? 쟤랑 얘랑 약분시키면서 약분된 형태를 넣어놓게.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자, 그 다음에 약분시킬 거 x 더하기 1 약분시킨 다음에 분자 넣어놓으면 x 마이너스 1에 ax 더하기 7 이렇게 들어가. 됐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m이 3개가 돼야 된대.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뭐랄까 우리한테는 부족할 수 있어. 근데 앞으로는 누적이 될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푸는 이유가 그거야. 자, 이거 뭐야? 무조건 양수 이렇게 빨리 자꾸 들어가는 거야. 그지? 양수야, 얘는.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양수야. 그래서 따라서 얘가 이제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음수가 되게 하는 정수가 3개다 이런 얘기야. 얘한테 m 대응시킨 게 음수가 되게 하는 정수가 3개다. 자, 그래서 얘네 아래로 볼록하고 절편 마이너스 a분의 7, 그 다음에 1 이렇게 되는 거야. 절편 마이너스 a분의 7, 1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f2의 값 마지막에 구해달라는데, 자, 1 여기라고 두면 일단 마이너스 a분의 7 여기라고 두면, 자, 내가 왜 마이너스 a분의 7을 왼쪽으로 뒀는지도 알아야 돼. 이 그래프가 만약에 위로 볼록했다면 a가 음수인 상황 얘기하는 거야. 이 그래프가 위로 2차 함수가 위로 볼록했다면 얘네들 음수가 될 수 있는 정수 m이 너무 많아. 그래서 a 양수로 고정시키고 가야 돼. 양수로 고정시키면 마이너스 a분의 7 자체가 음수라서 왼쪽에 쓴 거야. 아래로 볼록하고. 이해됐지? 자, 그래서 얘가 음수가 되도록 하는 n값 3개가 되게끔 땅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럼 1보다 작은 정수 3개를 넣어줘야 되거든. 그치? 자, 그럼 1보다 작은 정수가 뭐야?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은 포함되면 안 된다. 따라서 마이너스 a분의 7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부등식 마무리 지으면 최종적인 부등식은 이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a는 3분의 7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7보다 작다. 자, 그래서 a가 3. 이 문제를 너무 잘 만든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문제가 어려움 없이 공부 안 하는 애들을 어렵게 만드는 거야. 혹시나 어려웠다면.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 거 아니야. 이해돼? 내가 지금 이 시험을 쉽다고 한 이유 좀 납득이 되지 않냐? 뭐 지나치게 어려운 게 있니? 그건 우리가 누적된 공부를 덜 했기 때문이야. 근데 수험생은 보통 이 누적된 공부가 돼서 들어가죠. 그래서 걱정을 안 해도 돼. 알겠지? 문제 많이 풀어야 돼. 오케이? 힘들긴 할 거야. 막 애들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 그 다른 지점 애들도 엄청 힘들어하고 문제 과제가 너무 많다고. 근데 그거 이겨내면 다 된다니까.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근데 이제 14, 15, 21, 이제 14, 15는 괜찮아. 14, 15는 시험 시간 안에서 풀기 어려울 수도 있어. 그래서 14번부터 한번 문제 볼게.
보통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들으면 이해되거든. 그래서 뭐 어렵더라도 들어. 저거 좀 지우고 들어갈게요. 이랬는데 이따가 다 봤는데 내가 지금 여기 13번까지 다 맞아져 있는 거 아니야? 맞춘 거 아니야? 맞추지? 못 들었어요. 13번까지 다 맞췄지? 라고 뭐 얘기한 거 혼잣말 한 거야. 자, 다시 와서 14번 갈게. AB와 BC가 같다이고 삼각형 ABC가 있다.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선분 AC와 A가 아닌 점에서 만날 때 BC와 CP가 다음과 같은 대소관계를 만족한다. 자, 그 다음에 사인 BCP가 16분의 9일 때 AP는 코사인 ABC, AP 곱하기 코사인 ABC의 값이라고 문제에서 물어봤어. 자, 출발해볼게. 우리가 사인 BCP 여기 알파라고 두고 갈게. 알파라고 두고. 자, 그 다음에 접선 나오면 우리가 그려야 될 거. 얘네 원의 중심이 있을 거야. 이거 지름이라고 나와 있어. 문제에서. 자, 그 다음에 접점을 향해 내리는 수선의 발, 이제 우리가 그어줘야 될 자연스러운 보조선이기는 한데, 이 문제는 조금 특이한 게 문제를 풀다 보면 이 각이 필요하게 돼. 자, 가볼게. 사인 ABC가 최종적으로 여기고, 이제 요 갖고 하는 거고, 우리가 저평각이라는 거 알고 있니? 저평각? 접선과 얘가 현이거든?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현에 대한 원주각이랑 같다라는 성질이 있어. 자, 그래서 그 성질을 좀 활용해주고 들어갈 거야.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쭉 가서 이게 좀 어려운 이유가 길이가 나와 있는 게 거의 없네, 그지? 길이가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이 문제가 좀 어렵네. 길이가 한 변도 안 나와 있어.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여기 원위의 점이기 때문에 얘는 지름이고 여기 직각이다라는 거 살필 수 있고, 자, 그러면 요 선생님이 이 파란색 지름은 당연히 길이는 이 R일 거야. 이 R일 거고, 자, 여기 요 변의 길이는 이 R의 사인의 베타가 된다. 이 R의 사인의 베타가 된다. 직각삼각형에서 빗변할 때, 그리고 환각이 베타일 때 요 변의 길이는 사인 관계잖아. 사인 관계. 2R 사인 베타가 된다. 변형식에서 얘기했어. 아니면 이제 변형식 숙지를 해놔. 자, 그래서 여기가 2R 사인 베타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했다. 자,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여기 베타각이었는데 여기도 베타거든. 그 다음에 우리가 BC가 A, B랑 길이가 같다라는 게 문제에서 나와 있어. 저 위쪽에. 요 그림은 지금 안 보이는데. 자, 따라서 요거 2R이 되고 간다. 자, 이제 사인 법칙으로 여기가 지금 이제 이 문제를 풀어내는 키포인트가 되는 지점인데, 어떤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 쓸 거냐면 BCP에서 사인 법칙을 적용시킬 거야. 어떻게 사인 법칙 적용시킬 거냐? 사인 알파 값 우리가 알고 있고, 사인 알파분의 이 R의 사인의 베타, 사인 알파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됐어? 걔는 사인 베타분의 2R이다. 사인 베타분의 2R이다. 자, 그럼 여기서 2R 길이가 약분이 되면서 얘네들 사인 베타만 남게 돼. 사인 알파는 알고 있으니까. 사인 알파 16분의 9니까 2R 약분시킨 상태에서 사인 베타 이쪽으로 곱하고, 사인 베타의 제곱이 16분의 9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사인 베타가 4분의 3이 된다라는 거야. 쉽진 않아. 왜냐면 길이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2R 사인 베타 놓고 사인 법칙 쓸 걸 생각하는 데까지가 엄청 돌게 돼. 왜냐면 우리가 또 모두 그려. 만약에 이게 이제 시험장이었으면 나 이것도 그려봤을 거란 말이야. 요것도 그려봤을 거라고.
이 반지름 보조선도 당연히 연결시켜 놓고 이 직각삼각형 안에서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거 없느냐 이런 것도 확인해 봐야 되고 결국엔 없어. 안 구해져. 뭐 구할 수 있는 게 없어져. 그래서 쉬운 문제가 아니야 이 문제는. 이 결론을 얘기했기 때문에 쉽지.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사인 베타 값을 딱 구해냈어. 사인 베타 값이 딱 나온 상태야. 사인 베타 값도 알고 있고 사인 알파 값도 알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삼각형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자 두 번째 과정 약간 이제부터는 조금 수월해져. 두 번째 과정 사인 BCP 삼각형을 좀 잘라서 볼게. 사인 BCP 삼각형 잘라서 사인 베타가 4분의 3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R로 표현이 된 거야. 4분의 3R, 2분의 3R로 정리가 된 거야. 2분의 3R. 자, 그 다음 여기가 2R이라고 정리가 되고 문제에서 CP는 루트 7이라고 나와 있고 각알파에 대한 사인 값을 알고 있으니 코사인 값도 나올 테고 됐지? 각알파에 대한 사인 값 알고 있으니 코사인의 알파는 16분의 이제 우리가 각 정리해서 4분의 루트 7로 해보면 나오게 돼. 아 근데 선생님은 지금 솔루션에다가 알파 값 구하면은 요거 16의 제곱에다 9의 제곱을 빼야 되거든. 근데 짜증나잖아. 근데 아까 편한 값이 뭐 있어? 사인 베타 값이 편하지. 4분의 3. 따라서 선생님 여기서 코사인 베타를 구했네. 이게 훨씬 편할 거 아니야. 그지? 코사인 베타는 4분의 예의 제곱에서 예의 제곱을 빼면 돼. 그래서 루트 7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코사인 베타가 아까 누구였냐면 요게 베타였어. 이렇게. 그래서 솔루션을 알파 갖다가 이제 코사인 알파를 구하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코사인 베타 가지고 뭐 어떤 법칙? 코사인 법칙 사용하면 돼. 코사인 법칙 사용해서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사용하면 딱 식만 쓸게. 식만 쓰면 식은 좀 길어. 여기 얘의 제곱, 2R의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3R 제곱 더하기 루트 7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루트 7 곱하기 코사인의 베타 이렇게 되는 거야. 2분의 3R이야 여기 R 이렇게 2분의 3R. 그래서 이거 R 쭉 정리할게. 내가 계산 안 할게. R값 계산 쭉 하면 이거 1로 그냥 이쁘게 떨어져. R값 계산하면 이쁘게 떨어져. R이 1이라고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AP 구하러 갑시다. AP는 요거야. 우리가 R이 1이면 얘는 2야. 그럼 끝났네. 2에다가 코사인 베타 값 아니까 코사인 베타 곱하면 AP가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AP 구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 ABC. 코사인 ABC는 조금 짜증나. 이게 이렇게 문제를 어렵게 갈 거면 초반에 이 1번 과정 구하는 게 어렵다 그랬잖아. 어렵게 갈 거면 마지막을 좀 쉽게 내줬으면 좀 더 좋았을 걸. 조금 아쉬워. 실제로 수능은 이렇게까지 안 가. 만약에 여기서 끝날 것 같아. 이 정도에서. 이게 수능이었다면. 근데 마지막에 다시 누구를 구해달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요걸 구해달라고 얘기를 해. 얘를 구하러 갔는데 이제 우리가 얘네 두 개는 알고 있는데 이 두 개를 가지고 마무리 지면 참 좋을 텐데 저 두 개 가지고 마무리 짓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야. 어려운 상태여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얘를 구해야 돼. 아까 내가 요 보조선 이용해서 우리가 요 반지름이 1이다라는 거 찾은 상태잖아. 그리고 문제에서 CP가 루트 7이다 라고 나와 있고 CP가 루트 7이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길이가 여기 5라고 했을 때 OC의 길이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피타고라스로. 됐어? 그래서 커다란 삼각형으로 못 가, 이 문제. 왜냐면 CA가 구하기가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OCP 삼각형의 이 빗변 가지고 마무리하는데 그 빗변의 길이는 2루트 2로 나와. 자, 그럼 마무리 어디서 지으면 돼? 1, 2, 2루트 2, 1, 2, 2R 2, 2루트 2. 얘한테 코사인 법칙으로 마무리 지으면 되는 거야. 그 과정은 해설서 보면 될 것 같아. 이해됐어? 어려워. 이 초반 1번이 너무 어려워. 1번을 구하는 게 어려워. 이해는 됐니? 그지? 1번 구하는 게 어려워서 어려운 거야.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막 우리가 지금 이 문제 풀 때 닮음 쓴 거 아니잖아. 합동 쓴 거 아니잖아. 그지? 막 여러 어려운 막 그런 닮음이 기본적으로 어렵잖아. 그런 거 쓴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둬야 돼요. 자, 15번.
15번. 아, 나는 간결하게 풀 수 있거든. 근데 이게 너네가 이해가 할 수 있을지는 참. 그래도 해야지. 설명은 해야지. 왜냐면 이거 올려야 되거든.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해봐. 간결하게 한번 끝내볼게. 한 5분 안으로 끝나거든, 설명. 5분 안으로 끝나. 나중에 이런 걸 배우는구나 라고 느껴보세요. 자, 출발. 자, 4분의 1의 fx 더하기 1, 0부터 x까지 ft dt. 자, 그 다음에 우리가 fx가 2차 함수다라고 나오고 있어. 오케이, 좋아, 좋아. 자, 이 녀석은 그러면 2차 함수의 4분의 1 배한 다음에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킨 거야. 보통 15번은 거의 그래프 그려서 풀어, 참고로. 자, 0부터 x까지 ft dt. 저거를 우리가 이제 px라고 놓을 건데, 얘를 px라고 놓을 거야, 이렇게. px라고 놓을 건데, 요거 p'x 구하면 요거 fx가 돼. 요건 개념이지. 자, 그래서 fx가 되고, 아, 이 2차 함수 fx가 이 아래쪽에 있는 녀석한테는 도함수가 되는구나. 됐어? 2차 함수가 아래쪽에 있는 함수한테 도함수가 되는구나 라는 거 확인 가능해. 자, 그 다음에 p0가 0다. x에 0 집어넣으면 윗끝 아래끝 똑같아지기 때문에 함수값 0 된다. 이게 이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부정적 분으로 정의된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반드시 얘네 두 개 살피고 간다. 그리고 부정적 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나중에 익숙해질 건데 다 웬만하면 그래프 그려서 문제를 풀어. 자, 가볼게. 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 문제가 이제 밑에를 다시 와서 gx 이꼴 gk를 만족시키는 x의 최대값 hk라고 한다. 그 다음에 그 gx와 hk는 다음을 만족한다. hk가 k와 n과 k가 2분의 1에서만 불연속이다. k 이꼴 n과 2분의 1에서만 불연속이 된다. 그 다음에 g-2분의 2n은 4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연속 조건에서 오늘 배울 거네. 그지? 구간별 함수의 연속 조건에서 여기 0 넣은 거, 요 함수에 0 넣은 거 같아야 되거든. 얘한테 0 넣으면 자, x 이꼴 0 연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f의 4분의 1 f의 1이 여기다 0 넣으면 아까 0 된다라고 얘기했어. 여기다 0 넣으면 0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f1이 0이야. 자, 그럼 나는 이제 나중에 너네가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는 이 정도 상태면 풀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왜냐면 지금 어렵긴 하네. 그지? 근데 어쨌든 절편 하나, 2차 함수의 절편 하나가 명확히 나왔잖아. 뭐라고? 1이라고 명확히 나온 상태야.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fx를 유추해서 저 gx를 유추할 거거든. 유추할 건데 이제 쟤네가 1만큼 이렇게 이동되잖아.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이동되기 때문에 이따 이동된 그래프 요점은 여기로 가게 될 거다라는 걸 일단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어느 정도 얘가 해볼 만해. 아무데나 딱 절편 찍고 문제 풀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 fx가 일단 1,0지나 뭐 중근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왼쪽에 실근 갖는 것도 있을 거고, 오른쪽에 실근 갖는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건데 다 설명하면 눈이 풀릴 것 같아. 그래서 딱 그냥 바로 정답으로 갈게. 원래는 시행착오가 있는 거야. 여기도 막 찍어봐야 되고. 자, 그래서 정답으로 갈게. 자, 일단은 모르겠다. fx가 이렇게 왼쪽 어딘가에서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자. 당연히 이 실근 아무 무의미하지 않아. 난 저기다가 케이스 1으로 여기다 찍었을 거야. 왜 그러냐면 저 아래 가보면 x값 하나를 안내하는데 k값 하나가 저게 x값이거든. 저게 2분의 1이라는 게 분명히 작용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이라는 건 1 왼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실근을 먼저 미지수로 잡아봤을 거다. 자, 이제 내려서 내가 여기다가 gx를 그릴 거야. gx의 0 오른쪽 거. 0 오른쪽의 그래프는 0 오른쪽의 개형은 0,0 지나는 3차 함수라고 얘기했어. 자, fx 2차 함수가 도함수니까 3차 함수. 최고차익에서 양수니까 증가하는 형태. 그리고 이 점과 이 점에서 극값을 갖는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을 하나 그려볼게.
요거 설명 잘 들어야, 지금 잘 들을 필요가 없을라나? 해설보다 훨씬 쉽게 풀어줄 거야. 이게 참 안타깝다. 안타까워. 끝났어. 이제 답 나와, 바로. 요거 하자마자 답 나와. 자,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왼쪽에는 그럼 어떤 그래프가 완성이 돼? 얘를 1만큼 이동한 거야. 여기 1이고 여기 뭔지 몰라. 1만큼 이동한 이런 이차 함수가 완성이 되는 거야. 이게 최종적인 gx의 그래프야. 일단은 얘를 그려놓고 gx 이꼴 gk를 한번 해석해 볼게. gx 이꼴 gk는 gx 이꼴 gk를 만족시키는 x의 최대값을 hk라고 한번 해볼게. 뭔 소리야 대체 이게? 간다.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아니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돼. 지금 내가 부천 애들 20 몇 점 올랐다 그랬잖아. 두 놈한테서 그 얘기가 온 거야. 너 그래서 시험 쉬운 줄 알았어. 역시 쉬웠구나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걔네가 되게 어려운 문제를 지금 많이 풀고 있어. 다음 책을 풀면서 빨리 가야 돼. 거길로. 할 수 있어. 진짜로. 믿어도 돼. 간다. 이해 할 수 있어. K 설정해. 얘가 K라고 한번 해볼게. GK 그어. 자 그럼 GX 이꼴 GK를 만족시키는 X의 최대값 누구야? 이거. 이게 지금 HK가 되는 거야. 되지? 이게 지금 이렇게 안내하는 거야. 근데 이런 거 선생님 이렇게 이거 어떻게 나중에 나 못해요. 이런 문제가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자, 그래서 이제 그런 X의 최대값을 HK라고 하고 HK라는 함수를 만들 건데 그게 N과 2분의 1에서 불연속이래. 이제 나중에 좀 더 익숙해질 건데 얘네가 이렇게 K를 쭉쭉쭉 잡아 나갈 건데 갑자기 뚝 끊기는 데가 있어. 그 느낌 살펴볼게. 내가 K를 저쪽에서 이렇게 점점 크게 만들고 있어. K를 내가 요번에 얘로 선택을 했어. K를 내가 얘로 선택했어. K 얘로 선택하니까 또 최대값 누구야? 얘지. 지금 여기서 K 내리면 여기서 HK도 이렇게 그냥 이어져 내려올 거 아니야. 이거는 연속의 상태인 거야. 보여야 돼. 볼 수 있어. K 또 내렸어. 자, 또 HK 얘지. 그냥 계속 내려오고 있어. 뭐 별반 다를 게 없어. 쭉쭉쭉 내려오고 있어. K 얘로 설정했어. 다시 HK 얘야. 그지? 좀 특이점만 확인할게, 이제. 자, 우리가 요렇게 K를 설정했어. 다시 뭐야? HK 얘야. 자, 내가 K가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과정에 HK는 그냥 따라서 쭉 내려오고 있어. 연속이라고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나는 너무 잘 이해가 되는데, 좀 너희는 괴로울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괴리감에 지금 내가 괴로움에 이 탄식을 내뱉은 거야. 간다. 근데 봐봐. 저 주황색 밑으로 K를 이렇게 설정했어. 주황색 밑으로 설정해. 그러니까 주황색 밑으로 조금 내려와 있는 건데 좀 극단적으로 내린 거야. 자, HK 갑자기 어디로 가? 건너뛰어서 가버리지. 이게 뭐야? 불연속의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럼 이 K가 여기 N이랑 A분의 1이야. 저런 K가 N이랑 2분의 1이야. 자, 간다. 자, 그럼 요게 현재 여기가 N이라고 준 거야. 됐어? 자, 그 다음에 이해시켰어. 시연이 이해시켰어. 성공이야. 자, 그 다음에 더 내려. K 이렇게 내려. 얘도 따라서 내려와. 여기 다시 이어지고 있지. 또 내려도 여기로 얘가 이렇게 따라서 그냥 같이 내려올 뿐이잖아. 뭐야? 다시 K 여기로 설정해. 얘가 따라왔다가 다시 그냥 K가 이번에는 이쪽으로 찍고 여기로 갔어. 그럼 HK는 그대로 뭐야? 얘야, 얘. 또 K 이렇게 설정돼. HK 얘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내려왔다가 얘를 기점으로 다시 그냥 올라갈 뿐 끊어지진 않아. 자, 근데 또 끊어지는 포인트가 또 나와. 끊어지는 포인트가 또 나옵니다. 자, 내가 K 얘로 설정해 HK 구해. HK 또 얘겠지. 그냥 계속 HK는 이제 그냥 K에서의 X 값이 K가 HK가 되는 상황이야. 자, 어쨌든 닥쳐. 나한테 얘기한 거야. 자, 빨리빨리 가자. 가다가 내가 얘를 또 K로 설정했어. 얘 이전에 K에 대해선 HK가 얘였어. K를 얘로 설정했어. 그럼 갑자기 HK가 어디로 가? 일로 갑자기 뽕 하고 이쪽으로 튀지. 두 번째 불연속점 뭔 거야? 얘인 거야. 이해돼? 얘가 뭐야? 2분의 1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말고 없어. 자, 나머지 K 얘로 설정돼. 자, 이 순간부터는 HK가 얘로 바뀐다 그랬어. 다시 이 순간부터는 다시 얘로 올리면 HK가 얘로 바뀌는 거야. 다시 이어져서 그냥 쭉 올라갈 뿐 K가 이제 이거 니네가 해봐. 집 가서 해보면 계속 HK는 그냥 따라서 왔다 갔다만 해. 이쪽에서 왔다 갔다만 해.
자, 이런 문제가 엄청 많아. 이게 처음에는 엄청 어렵지. 이게 근데 엄청 많은 문제를 풀다 보면 눈에 들어와. 들어오길 바래. 들어오길 바래. 알겠지? 자, 다시 그래서 n과 2분의 1이 이렇게 결정되는구나.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는 지금 바로 정답을 구한 거야. 사실 실제 시험에서는 정답으로 안 가지고 딴 길로 샜을 수도 있겠지. 절편 여기다 찍어놓고 한다던가 절편을 0으로 찍었던가 이러면 삽질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근데 이 문제는 생각보다 삽질이 적은 문제야. 나름 잘 만든 문제긴 해. 자, 여기까지 자 호흡 한번 하자.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게 이해 안 됐더라도 우리가 나중에 이런 걸 쓰는구나 알아두면 편할 거야. 우리가 나중에 이런 걸 쓰는구나 하면 편할 거야. 자, 머리 좀 다시 맑게 하고. 나 요새 몸이 너무 안 좋나 봐. 잠을 자도 피곤해. 너희도 그러니? 별 할 말이 없다. 이 정도면 내가 할 말이 없네. 자, 자도 피곤해. 나 그래서 나 진짜 건강검진 안 그래. 너 좀 무서워. 날씨 때문에. 선생님 혈압이 좀 높거든. 날씨 때문에 그런가? 고혈압이 있어. 약 먹으라 그랬어요 의사가. 그래가지고 내가 혈압 때문에 내가 약 먹기는 싫은 거야. 그래서 술을 끊은 거지 겸사겸사.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오래 들은 친구들한테는 항상 얘기했는데 1타 강사 될 때까지 술 안 먹기로 했다고. 기억나니? 그래서 애들이 맨날 그러더라고. 선생님 못 마시는 거네요 그러더라고. 근데 술 끊는다고 난 혈압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떨어지더라고. 혈압 높은 거 어르신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약간 어르신 그치 간을 너무 막 썼나 봐. 젊을 때 너무 술을 먹었어. 나 그 폐인 생활했을 때 술 엄청 먹었다 그러잖아. 거의 엄청 먹었어. 지금 지금은 술을 해독 못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음식도 잘 해독을 못 시키는 상태야. 까지는 아니야. 엄청. 자, 어쨌든 이제 건강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 혈압을 낮출 수 있는 마지막 단계가 체중을 빼는 거래. 그게 직방이래. 체중 빼면 무조건 혈압 낮아진대. 그래서 체중 빼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살 안 쪄 보이지, 그치? 근데 선생님은 의외로 몸무게가 많이 나가. 한 84kg? 근데 이게 요새 엄청 많이 쪘더라고. 84kg야, 84kg. 요새 엄청 많이 찐 거야. 한 80kg였거든. 너희 처음 봤을 때 80kg였어. 4kg가 갑자기 찐 거야. 왜 찐지 모르겠어. 빡쳐가지고 요새 막 집에 가가지고 단 거 엄청 먹거든. 그게 지금 엄청 그게 안 좋게 다가오는 것 같아. 몸에 안 좋게 작용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빡치게 하지 말라고. 한 번에 이해하라고. 할 수 있다고. 뭐가? 뭘 얘기하려고요? 그러니까 자꾸 열받아서 집에 가니까 엄청 먹게 된다고. 그래서 열받게 하지 말라고. 한 번에 이해하라고. 오케이. 자, 간다. 이 n과 2분의 1 잡히는 과정 이해됐어? 자, 여기서 이제 솔루션이랑 달라져.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 푸는 방법이 솔루션이랑 달라져. 이미 여기까지 오는 과정도 되게 피곤했을 건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간결하게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고 있어. 자, 일단 출발할게. 첫 번째 도구야. 요게 2분의 1로 찍혔고 얘가 뭐야? 1이지. 얘가 1이잖아. 극소점이 1이잖아. 얘가 1이야. 요 지점이 1이야.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1이면 요거 비율관계 1대2에 의해서 요 지점이 나오게 되는 거야. 됐어? 이거는 당연히 써야 되는 도구야. 길이 b 3분의 2가 되는 거야. 자, 왜 이렇게 빨리 구했냐고? 계산해봤으니까. 모르겠으면 내분점 공식 쓰면 돼. 그것도 싫으면 그냥 길이를 구해. 여기가 2분의 3이니까 전체 길이 b가 3, 거기에 해당하는 길이 b가 1. 그래서 3분의 1만큼이 이 길이야. 그래서 이거 너무 어렵잖아. 그냥 내분점 써. 자, 어쨌든 본인만의 루틴으로 하세요. 이거 길이비 써야 돼. 안 그러면 되게 어려워져.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이제 3분의 2다 라고 나와서 fx가 완전하게 나오는 상태야. 최고 차이 계수 모르니까 a x-3분의 2의 x 빼기 1 이렇게 나오게 돼. 여기까지 됐지? 자, 그 상태에서 지금 g-2n이 4다라는 거 구하러 갈 거야.
g-2n이 4다라는 거 구하러 갈 거고 또 뭐 구할 거냐면 얘랑 얘 가지고 저 마지막 a만 구하면 끝이야. f5 구하래거든. f5 구하면 여기다가 5 넣은 거잖아. f5 아니구나. 아, 저 4차 2차 함수에 그냥 5 넣은 거 구하는 거네. 우리가 a만 구하면 돼. a 구하려고 지금 요거 이용하려고 하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우리가 gx라는 거 다시 재정돈 좀 해볼게. 다시 정돈해 볼게. gx라는 거 어떻게 정돈이 되냐? 얘네가 4분의 1에 여기다가 x 더하기 1 집어넣어달래. x 더하기 1. 그래서 4분의 a에 x 더하기 1 집어넣으면 x 더하기 3분의 1. 3분의 1이 맞니? 맞지? 그 다음 여기에 x 이렇게 하고 식이 정리가 돼. x에 x 더하기 3분의 1.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거는 인테그랄 a서부터 0부터 x까지 ft dt인데 그거 일단은 그냥 px라고 이렇게 쓸게. px라고 쓰고. 자, 그 다음으로 가서 오케이.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요 그림 좀 잠깐 다시 돌아와서 현재 위치 관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저 2차 함수에 n 집어넣은 거. 그 다음에 저 px 함수에 1 집어넣은 거. 쟤네가 어떻게 돼야 돼?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 나오고 있어. 자, 여기서 원래 풀이는 이렇게 들어가. 아마 대성 요번에 누가 해설했니? 주혜지? 아니. 그러면 누구? 이미지? 네. 몰라? 모르는 아무개. 아무개는 여기서 px를 구할 거야. px를 구할 거야. 요거를 n에서의 함수값이라고 뭐 k라고 놓고 px를 구할 건데 지금 가뜩이나 피곤한데 거기 k라고 놓고 px 구하면 더 피곤하거든. 자, 여기서 선생님은 뭐를 쓸 거냐면 거리곱이라는 개념을 쓸 거야. 거리곱이라는 개념을 쓸 거야. 자, 거리곱이라는 개념을 쓸 거고 어떻게 거리곱을 적용시키냐? 얘네들. 자, 가볼게. 거리곱이라는 개념. 내가 적용을 시켰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내가 적용을 시킨 거거든. 거리곱. 자, 우리가 원하는 거 여기서의 함수값. 아, 그 다음에 선 나 이렇게 걷고 긋고. 너 어떻게 구했지? 잠깐만. 어렵쇼? 아, 딱 기억났어. 기억났어. 자, 지금 잘 기억해. 요거는 쓸만해. 그러니까 선생님은 거리곱 좀 약간 반대파거든. 거리곱이란 도구가 내가 너네한테 다음 책에서 가르쳐줄 도구들이랑 너무 많이 상충해. 내가 이걸 쓸 타이밍에 어떤 선생님은 거리곱으로 풀어. 이런 타이밍이 많이 충돌해. 그래서 뭘 써야 돼? 이거 오히려 헷갈리게 만들거든. 근데 거리곱이 중요한 거는 이거 px 함수의 식을 안 세우고 x축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어떤 직선으로부터의 거리를 좀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 가볼게. 자, 선생님, 요 거리를 구하고 싶어. 요 거리. 즉, 함수값을 나타내겠지. 그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거리 곱하기 이 거리로 계산하면 돼. 이 거리는 현재 2분의 1이지. 뚫는 지점까지의 거리는 2분의 1. 그 다음에 접하는 지점까지의 거리는 1이야. 맞아. 여기가 x좌표가 1이고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그러면 그거 두 개 곱하면 바로 얘가 나와. 물론 접하는 지점까지의 거리는 제곱해서 곱해야 돼. 2번 곱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얘 최고차항의 개수 3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 구하면 2차 함수가 a이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3분의 a거든. 얘네 그러면 이 거리가 이 높이 함수값이 그냥 보자마자 나오는 거야. 얘네들은 뭐야? 3분의 a에 요 거리 2분의 1, 요 거리 1, 근데 그거 제곱, 1의 제곱 해가지고 그냥 6분의 a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6분의 a야 라고 바로 나오는 거야. 이게 되게 편하지? 이게 식을 안 세우는, 이거 장점을 기억해 놓으면 돼. 식을 안 세우고 함수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야. 특히나 미지수가 많을 땐 식 세우는 게 부담스럽거든. 방금 전 문제 얘도 미지수 세워야 돼. 얘네들 뭐 이것들도 다 절편들도 미지수 세워야 돼. 이런 거거든. 근데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6분의 a다라고 나오고 2차 함수에 n 집어넣은 게 뭐가 되는 거야? 2차 함수는 그냥 함수값 계산하면 돼. 2차 함수는 식 아니까.
이차함수에 n 집어넣은 게 6분의 a가 돼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다 n 집어넣은 게 6분의 1에. 계산이 이렇게 끝나는 거야. 4분의 a에 n에 n 더하기 3분의 1이 6분의 a가 돼야 돼. 빠방 하고 뭐가 나와? 바로 n이 나오는 거야, 그냥. 되게 편한 거야. 이 실제로 계산하는 사람, 설명하는 사람 입장이 아니면, 그러니까 설명하는 사람 입장이라서 지금 길어진 거지, 그냥 거리곱 쓰면 바로 n 값이 바로 나와. n 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돼. 됐어요? 거리곱 쓴 거야, 거리곱. 나중에 몇 번 더 보여줄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n 값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나와서 우리가 결국에 어떤 값이 나오게 되는 거냐면 g의 2가 4다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야. g의 2가 4다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a가 같이 나오게 되겠지. 이해됐지? 자, 그래서 g의 2가 4다에 의해서 g의 마이너스 2구나. g의 마이너스 아니지 2지. g의 2가 4다에 의해서 g의 2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의 a의 x-3분의 2의 x-1의 dx. 요건 아쉽게도 계산해야 돼. 요거 딱 계산해줘서 적분해서 계산하면 a가 나오게 되고 a는 6으로 나오게 된다. 그럼 F5는 나오게 되는 거지. 이해돼서 끝난 거야. F5만 구하라는 거. 이게 대성이랑 선생님이 항상 같은 결을 가지고 간다라는 거야. 뭐냐면 선생님 항상 균합적정이 이제 어렵지 않게 나올 거라고 얘기하거든. 대성도 선생님이랑 같은 길을 걷고 있어. 그래서 대성 시험이 너무 좋아. 내 뜻 같아. 내 뜻을 반영한 것 같아. 쓰레기. 오메가는 이제 문제는 좋은데 이런 거에 약해. 오메가는 문제는 좋은데 이런 거에 약해. 경향을 잘 판단을 못한다. 분석을 못한다. 자, 넘어갈게. 이거 18번 개념이지. 그냥 개념 넘어가고.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를 우리가 fx 이렇게 놓고 f'x 바로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계산해 놓으면 얘네 2에서 극대값까지는 다 우리가 이제 G'2가 0대잖아. 그래서 G'2 구해보면 얘 가지고 구하는 식 A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어렵지 않지? 자, 그래서 우리가 A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고 이제 마지막에 극대값 구하라니까 G2 구해서 마무리. 그러니까 내가 쉽다라고 얘기한 거는 여기까지 이런 게 너무 쉽잖아. 여기까지. 수능도 이래. 수능도 요새 19번까지 또 12번까지 보통 쉬워. 얘네가 그렇게 내고 있어, 문제를. 자, 물론 아까 예를 들어 등차수열 같은 데서 막혔을 수도 있겠네. 자, 다시 넘어와서 제일 싫어. 20번 같은 거 해설할 때. 이거 너무 싫어. 20번 이거 빈칸 채우기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 자, 작년 수능 컨셉으로 만든 거야. 어떤 수열 문제를 빈칸으로 푸는 문제들. 뭐 균합적정이라고 하면 균합적정의 한 흐름이라고, 한 형태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정확히 따지면 얘네들은 뭐 이것도 균합적정이긴 하네. 자, 어쨌든 볼게. 그래서 이제 문제가 제시하는 거 그대로 따라가면 되지. 양변에 1을 대입해줘. 여기다 1 대입해줘. 여기다 1 대입하면 n에 1 대입하면 여기는 1s2-a1 여기는 1만 넣어버리면 돼. 2분의 s1 2분의 s1 2분의 a1이랑 같으니까 그거 이쪽으로 넘기면 s2는 띠리리 2분의 3a1 여기까지 다 구했지. 그지? 2분의 3a1 그 다음에 문제를 지가 쭉 풀고 있어. 지가 열심히 풀고 있고 자, 여기까지 와서 자, 얘네 식정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니까 요 식이 나오게 됐는데 우리가 이 이상의 지금 쉬는 시간이 지난 거야? 네, 몰라. 요 문제까지만 설명하고 싶게. 너 몰랐어. 자, 다시 와서 자, 그래서 얘네가 이제 n 더하기 1에 sn 더하기 1 nsn 얘네가 같대. 이거 공차가 몇이라는 거야? 0이라는 거야. 즉 상수함수라는 거야. 공차라고 좀 얘기하긴 뭐해. 그냥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너네한테 이런 수열을 얘기했어. 이 수열은 이걸 만족해. 다음 항이 앞에 항이랑 같아. 무슨 수열? 상수함수잖아. 상수로 이루어진 333333 이런 수열 얘기하는 거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야. 따라서 NSN이라는 수열은 C 상수야 라고 설명하는 거야. 상수야. 자, 따라서 4S4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구하려는 거야. S4-S2를 계산해 달래.
그럼 4랑 2랑 관련, 그러니까 A3, 이제 여기 얘기하고 안내하고 있잖아. 요식 가지고 C를 구해달라 얘기 때문에 N에다 사놓고 N에다 이 넣어볼 거다. 이 얘기야. 이식 가지고 C 구해달라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사놓고 이 넣어. 사놓고 이 넣어. 자, 그러면 그리고 그들을 빼. 그들을 빼면 얘네들 좌변에는 뭐가 남아? 2S4만, 뭐가 남아? 이거 4S2가, 2S, 뭐야 이거. 4S4 빼기 2S2지. 우변은 지워져 버릴 거고. 그래서 2S2 오른쪽으로 넘긴 거야. 따라서 2S4가 S2랑 같다. 2S4가 S2랑 같다라는 결론 얻을 수 있어.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뭐 구해놨어? S4 빼기 S2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얻어놨어. 두 개 연립하면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S4랑 S2가. S4는 1로 나오게 되고 S2는 2로 나오게 돼. 됐어? S4는 1로 나오게 되고 1 넣으면 C는 4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 C가 4가 됐으면 S2는 2가 되는 거라고. 자, C 4라는 거 구했고 S2도 구했고. 자, 마지막 정리 과정. 마지막 정리 과정 한번 볼게. 여기가 조금 막혔을 것 같아. 여기서 조금 헤맸을 것 같은데 확인해 볼게.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할 건데 얘가 N에다 1 넣은 거 따로 S1, S2.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그냥 계산해줘. 이렇게 나오고 있어. 근데 우리가 2항부터는 SN, SN 더하기 1이 이런 규칙을 만족한다라는 걸 위에서 밝혀냈으니 위의 사실을 좀 이용할 거야. NSN이 뭐다라는 거 알고 있어? 4라는 거 알고 있거든. NSN이 4다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얘네를 NSN으로 만들어 볼 거야. 얘를 N 더하기 1에 SN 더하기 1로 만들어 볼 거야. 뭐 곱하면 돼? N에 N 더하기 1 곱하면 돼. 그럼 없던 거 곱했기 때문에 분모에 뭐 곱해줘? N에 N 더하기 1 곱해줘. 그럼 요게 뭐로 바뀌어? 4. 이게 뭐로 바뀌어? 4. N 더하기 1분의 16이라는 우리 부분분수 정리해서 따다다다닥 속고하면서 함수값을 구한 그 수열의 합을 구하는 그 형태로 뒤바뀌게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냥 계산하면 돼. 다 밑에다 계산해놨어. 이해 잘 됐지? 자, 그래서 문제 정말 좋지. 아주 깔끔해. 하나하나가 아주 깔끔해. 근데 이게 어렵게 느껴졌니? 솔직하게 어렵게 느껴졌니? 쉽게 느껴졌니? 13번까지. 아니 다른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어렵게 느껴졌다고 그러더라고. 아, 얘기를 해줘? 궁금해서. 아, 왜냐면 나한테는 되게 잘 만들고 쉬운 시험이라고 느껴지거든.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못 풀겠는. 아, 자, 21번 F0가 1인 2차 함수 fx에 대해서 2차 함수 0 왼쪽으로 그려줄 거야. 그 다음에 0 오른쪽으로는 0에서의 함수값이 1, 이어져 그려진 연속으로 그려지게 되는 3차 함수를 그릴 거야. 근데 이거 3차 함수가 그려져. 얘는 3차 함수가 그려져. 얘 미분하면 6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의 마이너스 12. 자, 이 6으로 묶고 나서 정리하면 x-2의 x 더하기 1이라고 얘가 해서 이렇게 그려지게 돼. 자, 극소 어디서 갖게 돼? 2에서 극소를 갖게 되는 형태로 그려지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G2를 구해볼게요. G2를 구해보면 G2 구하면 G2는 몇이 돼? 2 따다다다당 넣어서 G2 구하면 마이너스 19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돼. 마이너스 19라고. 자, 그래서 한번 가볼게. 자, 얘네들 그리고 나서 딱 설계하면 이게 뭐 상황이 너무 뻔한 데서 답이 나오거든. 한번 살펴볼게 뭔지. 자, 0에서 1이라는 함수값을 가져. 2에서 마이너스 19다라는 극소값을 가져. 자, 이런 극소값을 딱 가져. 자, 왼쪽에다가 누굴 그릴 거냐면 fx 2차 함수를 그리고 얘네한테 이 gx 함수의 원점을 지나는 직선 kx, 원점을 지나는 kx라는 직선을 그어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m이라고 한대. 근데 이게 모든 k에 대해서 다 똑같은 개수를 가져야 된대. 저 m이 시작부터 나와. 그래서 문제가 쉽다라고 얘기한 거야. 자, 일단은 m, kx가 이렇게 생겨. 여기 일단 3차 함수랑 만나는 게 2점이지.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이렇게 닦아주고. 자, 근데 얘가 이제 k를 조절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기울기 이렇게 작게 해서 계속 2점에서 만나지. 2점에서 만나. 그러니까 이건 무한대라서 안 치는 거 알지? 자, 무한대부터 이제 k가 양수인 상황에서 계속 2점에서 만나는 거야. 파란색처럼. 2점에서 만나다가
어떤 상황이 발생해? K가 음수가 돼서 음수가 되는 특정 시점에서 특정 순간에서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발생해. 자, 그러면 요런 순간이 발생해. 그리고 걔 이후로는 이제 어떻게 돼? 걔 이후로는 교점이 없어. 3차 함수랑. 교점이 없는 상태가 돼. 자, 왼쪽에 그려지는 2차 함수에 의해서 보라색에는 얘가 여기 두 개였지, 파란색이. 보라색에선 2차 함수랑 두 번 만나야 돼. 보라색에선 2차 함수 두 판. 야, 나야 지금 논리를 설명하지만 사실 막 그려도 돼. 그리면서 2차 함수를 막 지워가면서 풀어도 된다고. 이거 안 되네, 이거 안 되네.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 자, 어쨌든 2차 함수 보라색이랑 두 점에서 만나야 돼. 두 번. 두 개. 자, 교점 두 개가 발생해야 돼. 왜냐면 얘가 두 개였고 얘가 빵개니까 두 개를 커버해야 되잖아. 근데 최대 두 개밖에 안 생기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아? 야, 그럼 여기서 또 뭔 논리가 나와? 총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돼? 두 개가 돼야 돼. 그럼 끝난 거 아니야? 노란색이 무슨 선이 돼야 돼? 한 점에서 만나는 선이 돼야 되는 거야. 노란색이 3차 함수랑 한 점에서 만났잖아. 그럼 2차 함수랑 몇 개 점에서 만나? 한 개 점. 뭐야 이거? 이렇게 생긴 거야? 그냥 끝이야. 끝! 자, 그래서 이거 뭐가 되는 거야? 아, 노란색이 저 2차 함수한테도 접선이 되는구나가 되는 거야. 그리고 아래로 볼록해야 되고. 위로 볼록하면 저 상황이 안 생기지. 보라색이랑 두 개가 되는 게 아니라 또 파란색이랑 두 개가 돼. 그래서 아래로 볼록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총 개수, 보라색이랑 두 개의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총 개수는 두 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파란색이랑 만나면 안 되고, 노란색이랑은 한 점에서 만나고, 즉 노란색한테는 접선, 보라색한테는 두 점에서 만나는 선, 파란색한테는 안 만나는 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게임 그냥 끝. 아유, 배고파.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살 빼야 되는데. 야, 쓸데없는 대로 빠지지 마. 자, 다시 와서 얘네 ax의 제곱에 더하기 bx에 더하기 1이라고 놓을 수 있고, f'0가 1에, 나중에 이제 아는 사람은 알 거야. f'0는 1차항의 개수야. 그래서 요거 2라고 바로 나오게 되고, a는 뭐로 구하는 거야? kx라는 노란색 접선한테 접하는 선이야. 우리 뭐만 구하면 돼? 노란색 접선의 기울기만 구하면 돼. 이거 되게 쉽지, 그지? 자, 그래서 노란색 접선의 기울기. 지금 뭐 띠 소리 나지 않았냐? 혹시 뒤에서 핸드폰에서 난 거 아니지? 아, 이거 녹화 중이어서. 자, 다시 와서. 자, 그래서 노란색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데 요거는 우리 책에서 배우는 거야. 이런 기본적인 내용 하고 가야 돼. 알겠지? 다음 책으로 바로 못 가. 다음 책에는 도구만 쓰는 거야. 자, 노란색 접선의 기울기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를 t,ft라고 놓을 거야. 얘는 0,0. 0,0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 이렇게 구할 거야. 얘 t, t 빼기 0분의 t겠지? 그 다음에 ft 빼기 0. 얘가 t, ft라고. ft는 안 되겠다, 야. 얘가 t, 2의 t. 아직 개념 잘 모르니까 다 설명할게. 3t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1. 저기다 t 넣은 거야. 저식에다가. 자, t분의 얘가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야. 그거 써주고 3t 제곱에 마이너스 12t에 플러스 1 써주고, 얘랑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돼.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 저 함수 미분한 다음에 t 넣은 거 6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12 이렇게 놓고 푸는 거야. 됐어? 이렇게 놓고 t 오른쪽으로 넘겨서 그 방정식을 쫙 다 정리하면 4t의 3승의 마이너스 3, t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이 꼴 0이다. 이렇게 남게 돼. 됐지? 이렇게 정리돼. 그냥 양변에 곱해서. 꼭 기억해놔.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빠르게 구하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 우리 책에서 또 할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여기다 t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0 된다라는 거 그냥 바로 뭐야? 인수분해 할 필요 없지? 1 집어넣으면 0 되지? 자, 요 점이 뭔 거야? 딱 1인 거야. 1. 자, 그럼 우리가 이 식에 이렇게 써놓으면 장점이 뭐냐면 그냥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그게 접선의 기울기야. 1 딱 집어넣으면 접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10이다라고 딱 나와. kx가 뭔 거야? y는 마이너스 12의 x인 거야. 됐어? 마이너스 12의 x인 거고, 이 마이너스 12의 x랑 얘랑 판별식 쓴 게 뭐가 돼야 돼? 0. a가 양수 나오면서 그냥 끝나는 거야. 이해돼?
문제 되게 쉽잖아. 그지? 자, 그래서 그렇게 A값 구하면 49라고 나오게 돼. 그래서 F1 구하면 50이라고 나오게 돼. 할만한 거야, 문제. 오케이? 내가 왜 쉽다 그런지 이제 좀 납득되지? 잘 봐, 22도 너무 쉬워. 22도 너무 쉬워, 22도. 아, 근데 약간 안타까운 건 나는 지금, 아, 내가 그림을 내가 안 그렸구나. 너네 그 설명, 해설에 나와 있는 그림, 그거 그냥 최종적인 그림이야. 최종적인 그림. 뭐 천천히 해볼게. 근데 이 문제 엄청 쉽습니다, 참고로. 출발할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나오면 선생님이 우리 책에서도 했어. 뭐 많이 활용하라 그랬어. 1대1대 루트 2 활용하는 상황 거의 나온다라 그랬어. 1대1대 루트 2 활용하는 상황 거의 나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출발할게. A의 X의 제곱. A의 X의 제곱.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로그 AX. 여기는 없는데 그려놓을게, 미리. 로그 AX 미리 그려놓을게.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제 3분의 1 로그 A의 X. 그럼 얘를 어떻게 해? 3분의 1만큼 줄어들어 있는 상태가 되겠지. 3분의 1만큼 줄어들어 있는 상태가 될 거야. 여기까지 안 어렵지?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자,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들이 있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그어달래. 어이, 오케이. 마이너스 1인 직선 그어. 그래서 걔네가 만나는 두 점을 A랑 B라고 한대. 아, 오케이. A랑 B라고 한대. 뭐 어려워? 안 어렵지,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그 A, 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게 K, K. K는 Y, X좌표, Y좌표 같으니까 Y는 X 위에 있겠지. Y는 X 등장했으니까 얘 그려보는 건 거의 100% 확실하지. 자, 그래서 여점이 K, K. 오케이. 이게 내가 해설이랑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모르겠어. 근데 선생님은 1대1대 루트 2를 엄청 많이 써. 엄청 많이. 다음 책에도 그 내용만 묶어놨어. 되게 많이 써, 거기서도. 자, 다시 와서 자, 이제 보면은 그런 상태에서 OB랑 AB랑 같대. O는 원점이래. O는 원점. 자, OB랑 AB랑 같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2대 3 내분점이래. 아, 오케이. 알았어. 그럼 내가 얘를 이 L로 놓고 K, K가 2대 3 내분점이야. 그럼 얘는 3L이 될 거고 전체는 5L이 될 거고 요 길이는 문제에서 OB가 같다라고 나와 있어서 5L이 될 거야. 뭐야. 왜 이렇게 쉬워? 그지? 이랬더니 누가 나와? 얘가 나오겠지. 이거 수선이니까. 기울기 1, 기울기 마이너스 1. 이게 4L이라고 나오는데 얘가 K, K면 요 길이는 뭐가 돼? 1대 루트 2에 의해서 루트 2K가 돼야 돼. 그냥 바로 나오는 거야. 뭐가 바로 나왔다고? 1대 루트 2에 의해서 4L은 K 루트 2K 루트 2K라고 바로 나오게 돼. 됐어, 여기까지? L과 K의 관계식, 즉 K가 전부 다 나오게 돼. 자, 그럼 간다. 얘네들 다 K로, L을 K로 환산할 수 있다라는 거야. L을 K로 환산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근데 나한테 지금 필요한 건 지금 뭐냐면 얘네들이거든. 얘네들. 여기 필요한 녀석들, 요 녀석들이에요. 요 녀석들. 자, K, K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내가 이 길이를 알면 요 길이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게 되겠지. 이것도 1대 루트야. 알았어. 그렇게 할게. 알았다고. 자, 일단은 L은 몇 K냐 하고 정리할게. L은 4분의 루트 2K. 간다. 자, 이게 3L, 이게 2L이면 얘는 몇 L이야? 응? 루트 2L 이렇게 돼야 되겠지. 루트 2L. 요 길이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해돼? 루트 2L이 1대 루트 2니까. 루트 2L. 여기다가 루트 2 곱하면 어떻게 돼? L은
뭐야? 루트 2L, 루트 2L, 루트 2, 루트 2, 루트 2 곱하면 루트 2L은 몇 K가 돼? 2분의 K가 되는 거야. 됐죠? 오케이. A점의 좌표 나오잖아. 2분의 K만큼을 빼주고 2분의 K만큼을 Y좌표에 더한 게 A점의 좌표야. 2분의 K, 2분의 3K. 자, 됐죠? 이해되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으로 가서 여기 3L. 여기는 뭐라고 써야 돼? 여기. 요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 요 길이랑 요 길이는 어떻게 돼? 그냥 루트 2로 나누면 돼. 루트 2분의 3L이야. 알겠지? 루트 2분의 3L. 자, 따라서 나 루트 2분의 3L 구할 거야. 양변에 루트 2분의 3을 곱하지. 거의 다 왔어. 자, 그럼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3K가 되는 거야. 4분의 3K가 돼. 자, 4분의 3K를 K, K에서 더하고 빼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점이 나와? B점이 나와. 4분의 3K를 더해. 4분의 7K. 4분의 3K를 빼. 4분의 K. 나 문제 엄청 쉽다라고 얘기했어. 자, 돌아와. A를 저 왼쪽에 대입해. 지수함수 위의 점이니까. 지수야. 지수함수에 대입하는 거라고. 자, A의 2분의 K제곱, 2분의 3K고, 식 하나 나오지. 자, 그 다음에 이건 어디다 대입해? 요 로그 함수에 대입해. 3분의 1 좀 밑으로 넣어서 좀 이쁘게 하고 대입할게. Y의 4분의 K를, 그 다음에 로그 A의 3승의 X의 4분의 7K를. 벌써 끝난 거 안 보이니? 나는 보이는데 얘네들 어떻게 돼? 아따. 아, 화면 잘린다. 요 미안한데 요 2번식 정리해서 여기다 쓸게. 왼쪽에다가 화면이 잘리기 때문에. 자, 그럼 끝났어. A의 3승의 4분의 K가 4분의 7K가 되는 거야. 요거 2번. 자, 얘 2번, 1번이랑 연립되려. 1번이 A의 2분의 K가 2분의 3K였잖아. A의 여기에 2분의 K제곱 있지? A의 2분의 K제곱 요 안에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정리하라고. 자, 남는 거 시간이 모자라서 빨리 할게 그냥. 자, A의 여기에 2분의 K제곱 대신에 2분의 3K 넣어. 2분의 3K에 그 다음 여기는 3승, 여기 있던 2분의 3승 이렇게 바뀌어. 이거는 천천히 정리해봐. 요거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지. 양변을 제곱하고 양변을 제곱해. 그러면 얘네들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지고 제곱되고 3차 방정식으로 바뀌는 거야. K값이 그냥 바로 나와. 알겠어? K값 요거 근데 K값은 좀 길어. K값 구하면 K값 54분의 49로 나오는데 계산 안 복잡해. 그냥 양변에 세제곱해, 제곱해. 여기 세제곱돼 있는 거 여기 제곱돼 있을 거 아니야? K제곱으로 나눠주고 그거 개수만 그러니까 앞에 곱해진 개수만 넘겨주면 되는 거야. K값 나왔어. 뭐야?